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V4, VIF, 그리고 WatchMoon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VIF입니다. VIF는 VIF, VIF else, 그 다음에 else까지 해서 총 세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조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V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 뷰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이 함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VIF를 사용을 한 거고, VIF가 이제 어떠한 값이 있을 때를 나타내는 거고, 또는 여기서 VElse라고 하는 값도 있고 else if에 해당하는 값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V4이고요. V4는 이런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V4라고 하는 것은 for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for문에 for인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 문법을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에 지금 필터 senso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센서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값이 들어가서 센서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센서가 여러 개 있다. 10개가 있다고 하면 0번부터 그 다음에 9번까지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하나의 값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콜론하고 키 값이 있는데 여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뭐냐면 v 바인드 하고 키 값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v 바인드 키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해서 이렇게 콜론하고 키 값을 찍으면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키 값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vbind라고 하는 값이 무엇이냐? vbind는 뷰에서 데이터를 HTML 요소의 속성으로 연결하는 디렉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ML 요소에서 속성은 id 값, 클래스, 그다음 href, src 등이 있죠. 근데 뷰에 데이터를 동적 바인딩 할 때는 이렇게 콜론을 사용해서 vbind를 사용을 하고 데이터가 변경되면 속성 값으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콜론하고 키 값의 인덱스라는 값은 vbind 키 값의 인덱스라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이 표기법은 자바스크립트의 표현 방식의 결과값을 HTML 속성에 바인딩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v4로 생성된 각 요소의 인덱스라고 하는 고유 식별 값을 키 값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뷰에서 사용하는 가상돔에 효과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콜론 기호는 이 속성 값으로 정적 테스트가 아닌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vbind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서 v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부분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바인드는 지금 단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제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데이터에서 HTML 요소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는 경우가 vbind. 데이터가 변경되면 화면에는 업데이트 되지만 화면의 입력이 데이터를 직접 반영하진 않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어떤 인풋을 통해서 클릭을 눌렀을 때 vbind가 변하는 값은 아니고 화면으로 vbind에 해당하는 값이 수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값이 변하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v모델은 뭐냐? 여기서 v모델은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제공하고 데이터와 HTML 요소 간의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변경되면 화면이 업데이트되고 사용자가 입력하면 데이터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특정 플러스 버튼을 계속해서 누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값을 1 증가시킬 건데 그럼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값이 변하는 형태가 V모델.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은 단방향 데이터 통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방향 데이터 통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V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뱅이라고 하는 요소로 축약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골뱅이를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키 값을 v 모델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인풋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이 인풋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하나 저희가 모델로 만든다고 칠게요. 여기서 예를 들면 간단하게 msg라고 메시지라고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input이라고 해서 msg는 여기서 이벤트 값을 받아서 저희가 이벤트의 타겟점 밸류 값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input이라고 하는 거 골뱅이가 붙었다 그러면 v 모델, 여기서 value라는 값 앞에 붙은 건 v bind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성한 대로 확인을 좀 해보면 여기서 vbind를 사용한 값을 이유는 이 키 값이라는 게 변하진 않습니다. 변하진 않는데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index라고 하는 값을 키 값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모델로 표현을 했고, 여기서 생성된 값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로 이 헤더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더 컴포넌트에는 총 두 개의 형태가 있고요. V 모델과 그 다음에 골뱅이 체인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부분은 같을지 다를지 같이 한번 볼 텐데, 지금 동작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select의 요소의 선택 값이 변경될 때 그 다음에 핸들 하우스 체인지의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드롭다운해서 다른 옵션을 선택을 하죠. 여기 아래에 있는 옵션들을 선택을 할 텐데, 자, 이때 함수가 호출되는 게 여기에 있는 골뱅이 체인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V 모델은 양방향 바인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뀐 값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감지해서 이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선택을 변경하면 V 모델을 통해서 이 selected house 값이 업데이트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여기에 있는 V 모델의 체인지 값을 통해서 핸들 하우스 체인지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고, 이 함수는 앞서 본 코드에서 emit이라고 하는 코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에 emit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우스 셀렉티드에 해당하는 값을 밸류 값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부목 컴포넌트를 통해서 변경을 알리게 되고 서로 데이터가 양방향으로 통신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금 개념들을 알고 코딩을 해야 하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코딩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쳐보고 많이 쳐봐야 여러분들의 몸에 익숙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많이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와 같이 이 코딩도 프로그래밍 언어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계속 말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작성해보고 했을 때 확실히 느껴지는 거지, 한 번에 V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골뱅이 체인지라고 해서 제가 당장 여러분들께 외우라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여러분들이 모를 때는 구글 서치나 또는 요새 AI가 많으니까 AI를 통해서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개발자라고 하는 역할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해가는 그 여정을 저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강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방황하게 많은 걸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부분을 모두 외운다고 생각하시지는 말고 항상 하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기반을 프롭스로 데이터를 넘기고 데이터 넘긴 걸 기반으로 감지해서 특정 값들이 변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프롭스는 다양한 경로에서 사용이 되고 이 경로를 통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종속이 되어 있죠. 컴포넌트 단위로 나눠 놓은 것은 종속됨이 조금 줄어들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프롭스를 통해서 종속성이 강해져 버리면 그 또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뷰엑스라는 걸 사용을 할 거고 이걸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emit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ref 또는 여기 있는 모델 값이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레이아웃에서 설정하고 있는 값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로컬 스토리지로 넘기는 값이 실질적으로는 뷰 X로 넘어가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롭스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종속성,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프롭스를 통해서 지금은 하나, 두 개, 세 개에 해당하는 컴포넌트 방식의 파일들만 조종을 하고 있는데 수용을 해야 되는 그 파일들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또는 코드가 엄청 늘어나고 여러 개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종속성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종속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전역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고, 그 전역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인 BX를 다음 시간에는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와치 부분입니다. 여기에 와치라고 되어 있고요. 이 와치는 뷰의 반응성 시스템을 활용해서 데이터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이 기능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와치야, 이 데이터가 바뀌면 이 함수를 실행해줘 라고 하는 뷰에서 하나의 지시문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롭스의 selected house가 변하면 new value에 대한 값을 통해서 이 선택된 하우스가 변경된 그 값을 여기에 콘솔 로그로 찍어줘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대신 if를 통해서 new value가 있다면에 해당하는 하나의 와치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와치문을 선언을 해두면 특정 값을 어떤 걸 모니터링 할 걸 선택을 하고 모니터링 할 값에 대한 변경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computed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이 computed는 다른 반응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산되는 값, 그다음에 의존하는 데이터가 변경될 때 재계산되고 그 결과가 캐싱되는 뷰의 특별한 속성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티드 속성의 하나의 예시를 좀 두 개를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filtered 그다음에 senso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를 보면은 지금 props가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이고 부정문이고 props에 selected house가 없다면 빈 배열을 반환을 하고 그다음에 sensorset view에 해당하는 value 값이 있다면 이 값을 함수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턴되는 값은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값 또는 빈 배열이 되겠고요. 이 함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값이 변하는지, 이 값이 변했을 때 어떤 값으로 변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value에 해당하는 값으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value는 뭐냐? 여기에 있는 하나의 하우스에 대한 값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하우스에 대한 값은 name을 찾게 되고 여기에 있는 computed 속성은 props의 selected house를 찾아서 특정 하우스를 한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재계산이 되는 거를 computed라고 하고 반응성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개념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시지 않아도 되고 모르면 찾아보고 물어보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조금 더 스킬을 늘려 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